국민들이 불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건이다. 자, 오늘 이렇게 썸네일은 무안공항 참사가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. 내란. 계획을 잡고 일으킨 사건입니다. 그냥 일으킨 사건이 아니에요. 자, 이 무안에 있는 참사는요, 이게 그냥 참사가 아니에요. 이 비참하게 일어난 179명이 죽은 사건, 이거를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죽기 전에요, 광주일보와 신문에 이미 뜹니다. 일주일 전에. 신기하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. 그래서 보세요. 이제 이 무안에 일어난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. 자, 무안 참사가 딱 일어난 날 MBC의 화면입니다. MBC 화면. 50초 정도 딱 나타났다가 없어졌어요. 예, 이게 요즘은요, 구글 같은 데 딱 들어가면요, 지나간 모든 것들이 딱 캡처가 돼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세상에 광고. 그리고 탄핵 관련 8.17이라는 문자가 딱 뜨면서 화면이 이렇게 광복이라는 단어가 딱 뜬 거예요. 아니, 무안 참사에 사람이 197명이 죽었는데, 179명이 죽었는데, 이게 왜 이런 게 뜨지? 근데 이게 캡처가 딱 돼버린 거죠. MBC에서 딱 뜨고 조금 있다 싹 내려버린 거예요. 자, 그런데요, 이게 8.17이 뭔가를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. 이 8.17이 여기 중국에서 만든 드론, 새 모양의 드론입니다. 예, 이 드론이 이름이 8.17입니다. 8.17. 이 드론이 이게 딱 새가 날아가가지고 비행기 엔진 안으로 팍 들어가서 폭발을 빡 시켜버리는 이게 중국에서 개발해가 발표할 때에 사람들은 몰란 거예요, 이거. 예. 그런데 요렇게 새 모양으로 드론을 만들어가 폭파시키는 거예요, 이게. 폭파시키는 중국 드론, 요거 이름이 8.17이에요. 그래서 이게 중국과 깊이 관련이 있구나. 그 다음에요, 8.17을 이게 우리 챗 GPT에 명령을 딱 내리니까 제가 명령 내린 그대로를 요대로 캡처해가 적어간 거예요. 또 이게 8.17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해석을 요구한 거예요. 그러니까 8.17은 817이 8월 17일 날짜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북한의 중요한 사건이나 기념일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으로는 북한 역사적인 사건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챗 GPT에서 안내를 딱 해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움직이는 것들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민주당. 자, 그래서 이재명이가 딱 내일을 향해 쏘라. 이게 9시경에 오전 9시에 10월 29일 날 일어난 사건을 10시 넘어가지고 딱 띄워 올린 거예요. 내일을 향해 쏴라. 국민을 향해 윤 앤더 한. 이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을 표현하는 겁니다. 이렇게 딱 올리는데 국민이 빗발치듯이 이재명이를 공격해 들어가니까 이놈이 급하게 내려버리고 이제 무안으로 내려간 겁니다. 자, 무안에 사건 일어난 거는 이제 방송으로 많이 됐는데, 자, 이 무안 공항과 연결되는데 이 전남일보가 이제 신문에 내기 시작했던 것들을 쭉 추적해가지고 본 겁니다.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. 자, 이 무안에 이 턱을 만들어 놓은 요게요, 비행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놓은 거죠. 예, 이게 자, 그래가지고 이제 폭파가 됐는데, 보세요. 요 무안에 있는 비행장 옆에 골프장에 여기에 있는 그 손님들을 안내하는 건물 있는데 요 길 이름이 817입니다. 817번이에요. 817번. 그 다음에 요축
비행장 요쪽 건너편 쪽에 여기에 있는 길이 815요. 815. 그래서 MBC가 여기에 광복 그 다음에 817이라고 쓰는 것과 상당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낸 거죠. 그리고 비행기가 쫙 폭파하는데 완전히 전문가 수준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만약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했다면 어머나 어머나 이러면서 떨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떨리고 어디에서 찍었는지를 조사를 낸 거죠. 요 건물 위에 옥상에 올라가야만 되는 이 건물이 경사가 지져 있습니다. 그런데 2023년 이 무안군의 홈페이지에서 유튜브로 올린 겁니다. 2023년 재난 대응 안전 항구 훈련 비행기 항공 사고를 대비해가 훈련을 시킨다는 프로그램을 올렸는데 봐요. 올렸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. 2003년 10월 26일 날 15시경 망운면 소대의 무안공항에서 스카이 항공사 이름만 스카이 항공사로 했지 제주 항공사만 당연히 똑같아요. 요 비행기 편대 이름도 똑같아요. 그래가지고 활주로를 이탈하여 건물 외벽으로 충돌하는 화재 사건을 랜딩 기어가 고장이 문제가 와가지고 동체가 착륙해서 폭파되고 있다는 광경을 딱 올려요. 신기하죠? 자, 이게 1년 전에 2023년 10월 26일 날 올린 거죠. 자, 그래 놓고 이제 요거는 보여드리고 그 사고 나기 바로 한 하루 이틀 전에 제주항공 그 비행기가 움직인 것을 보면요.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리를 한 일주일 동안 움직이는 거죠. 이게 한번 내려가지고 그 다음날은 쉬고 완전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비행기가 움직이는데 엔진 검사하는 기간이 약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비행기를 폭파시키려고 의도했다. 15분을 어디에서 중국 베이징에 가가지고 15분만 딱 정착합니다. 중국 베이징에서 뭐를 했을까? 이상하죠. 그래 돌아와가지고 무안에서 폭파된 겁니다. 예. 중국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. 이 비행기가 어디로 움직였는가를 다 조사를 한 거죠. 그리고 놀라운 거는 바로 그 전날, 그 다음날 12년 30일 캡처를 한 거요. 그런데 요게 12월 27일 날 제주항공의 주가가 12월 27일 날 바로 사고 일어나기 29일 날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하루 전날 바로 그 앞에 전날 완전히 이 비행기 제주항공의 모든 주식을 내다 팔아버립니다. 누군가가. 여기서 지도가 이렇게 그대로 가야 돼요. 바로 팔아버려요. 팔아버리고 제주항공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30일 날 사건이에요. 바로 다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. 요때에 팔았던 요 사람은 제주항공 사건이 무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. 이 아는 세력이 누군가가 있다. 여기 민주당과 관련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MBC와 관련되는 사람 중에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이 아니고요. 수백만 주가 팔려버리는 거예요. 내가 팔아버리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요게 결정적인 겁니다. 광주일보에 비행기 참사가 일어나기 일주일 딱 전에 12월 22일 날 그러니까 더하기 7하면 29일이잖아요. 29일 날 사고가 일어났는데 27일 날 광주일보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비행기 기종까지도 딱 보잉 737 그대로 그 사고 났던 그 비행기 거를 딱 이렇게 가지고 자 24년 12월 22일 아카이브 그러니까 모든 유튜브에 올렸던 것들을
인터넷으로 올리면 이 구글과 같은 데는 아카이브로 자동으로 저장을 딱딱 시켜버립니다. 모든 화면이 뜬 거를 전 세계 거를 저장을 다 해놔요. 그래서 그거를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딱 확인하면 광주일보에서 뭐를 띄워 올린가 일주일에 띄워 올린 걸 다 이게 이제 캡처를 해낸 거예요. 이게요. 일주일 후에 일어날 비행기의 기종까지도 제주 항공이고 무안에서 참사가 일어났다는 걸 딱 띄워 올린 거를 캡처낸 거죠. 이거를 만약 수사를 하면 요 사람과 관련된 쪽에서 이익을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이걸 올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사고가 일주일 후에 진짜 일어나니까 날짜만 22일을 27일로 바꾸고 시간만 딱 바꿔가지고 그대로 올려가지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. 이 광주일보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가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알 수 있어요. 자,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. 바로 댓글 창이 열리면서 이재명을 다시 봤다. 이재명을 다시 봤다. 똑같은 것이 막 카피가 돼가지고 글자가 댓글이 올라갑니다. 요거를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. 공작을 해가지고 여론이 국민 쪽으로 돌아서 있는 여론을 윤석열에게 돌아가는 여론을 이재명 쪽으로 뒤집으려고 하는데 국민이 이제 2017년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. 딱 깨어나 있는 거죠. 이 우리나라 우파의 유튜버들의 속력과 댓글을 올리는 속력이 이거를 압도를 해버리는 거죠. 이거 캡처가 다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게 봐요. 세월호 일어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봐요. 인민복을 입고 이 띠도 인민 북한의 군인이 입은 그대로 촛불 행동 윤석열 퇴진의 새 역사를 창조할 당신을 기다립니다. 그거를 올려가지고 지금 국민을 막 끌고 가는데 문재인이가 세월호에 가가지고 썼던 글입니다. 애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 되었다. 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. 세월호를 아주 계획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.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미안하다. 왜 대통령이 가가지고 미안하다 이래요? 박근혜 대통령 때 죽었는데 미안하다. 그렇고 고맙다. 2017년 3월 10일 문재인이와 좌파가 세월호를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일으켰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를 딱 연결해보면 인천에 있는 단원고등학교의 교사, 여자 교사가 세월호 딱 일어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전교조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양심 고백을 한 게 캡처됐는데 그게 지금 막 사라졌어요. 자기가 다른 고등학교 이번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자마자 자기를 새로 온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막 전교도 선생들이 자기 쪽으로 꼭 가입을 해서 가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날 수학여행을 출발하기도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 교사의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는데 요번에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이 배가 2개가 떠가지고 갈 건데 하나가 침몰할 거다 라고 말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자기는 아무 생각이 안 들더래요. 그런데 이상하게 그 회의를 끝나고 막 마음이 그때부터 불안했는데 일주일 후에 자기는 3학년 담임이 아니니까 수학여행을 안 가니까 그 가가지고 그냥 항구에 가서 잘 갔다 오더라 애들아 잘 갔다 와 선생님도 잘 갔다 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몇 시간 후에 실제 정교조 선생들과 회의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 그대로가 일어났더라 놀랍더라 라고 그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한 게 있어요. 그게 그 당시에 캡처가 딱 됐어요. 그런데 봐요 문재인의 글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. 애들아 너희들이 촛불의 광장에 별빛이 되었다. 이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것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.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은 단원고등학교 애들이 다 죽고
대통령이 자기가 됐다. 너무 고맙다. 이런 뜻이에요. 이게 지금 이태원 사건,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다 말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일으킨 계획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고,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무한의 사건도 계획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화갑이, 요 사람이 김대중의 직계 그거였어요. 이 사람은 말하는 것도 김대중이 닮았어요. 이놈이 거기에 선거구에 자기가 국회의원 되려고 이 공항을 무리하게 끌어들인, 모든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는 공항에 이게 적당한 지역이 아닙니다 했는데, 그래서 한화갑 공항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. 비행기를 떼우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그 비행장에 고추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비행장이었어요. 그런데 국제선으로 바꾼 지 약 20일 만에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. 이 한화갑이의 조카가 누구냐? 한동훈이의 비서로 있었던 요애입니다. 예. 요애가 한화갑이의 친조카의 조카. 성도 한지아, 이름이 한지아죠. 그래 한동훈, 이 한씨가 나라를 다 망치고 있어요. 자,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. 그래서 무안에 일어난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다. 자기들이 이 위급한 상황을 돌파하려고 계획적인 일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전이 되게 하시고 계십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들이 사악한 영의 세력들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.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를 반국가 세력에서 구출해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